자, 오늘 아침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섭외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연락이 안 돼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김두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김 작가님 죄송합니다. 새벽에 막 전화해가지고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두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김 작가님을 어제 섭외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또 오늘 아침에 또 회의도 있다고 하니까 최종적인 어떤 어제 회의가 진행됐고 그래서 그 결과도 들을 겸해서 강득구 최고위원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급하게 스페어로 모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자, 우리 김 작가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무산된 것이 맞습니다. 뭐 지방선거 이후에 뭐 다시 합당 논의하자 이러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만은. 네. 통추위 통해서 같이 뭐 논의한다는 것은 이제 정청래 대표 측이나 조국 대표 측이나 퇴로가 있어야죠. 네네.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만든 거고 이거는 그냥 뭐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정도 수준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네. 아, 그래요. 맞아요.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 진짜 뭐 이 통추위 관련해서 뭐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도 조금 진지하게 답변을 드리면은 네. 그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정청래 지도부가 올 다가오는 8월 전당대회에 확실하게 이긴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지금은 쉬워 보이지 않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을 해야만 뭔가 민주당 간판으로 이렇게 출마든 경선이든 혹은 뭐 준비든 해야 될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뭐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간판으로 조국 씨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조국 혁신당 이름으로 나가려면은 민주당의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데 그거 쉽겠습니까? 예. 전혀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합당은 도리어 조국 혁신당에도 뭐 몇몇 이렇게 스펙트럼들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뭐 어떤 의미로 합당을 해야 되는지 더 혼란스러워서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질서 있는 퇴로를 위한 어떤 출구에 불과할 뿐이다. 통추위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말뿐인 거예요. 뭐 이후에 뭐 합당 논의를 제기한다 그냥 하는 얘기고 그런 거에 굉장히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정청래 덜 쪽팔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을 텐데 정청래 대표 연임 가능할까요? 이거 워낙 똥볼을 많이 차가지고 그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99%물 건너갔다고 보고 물 있습니다. 건너갔다. 아. 네, 이건 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사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 당내 의원들에게는 확실하게 이제 박찬대 후보에 비해서 밀렸지만 이 당원 주권주의를 가지고서 이렇게 권리당원들의 표를 많이 받았는데 네. 이번에 똥볼을 너무 심하게 차셨기 때문에 이제 네. 실제로 권리당원들한테도 상당 부분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절반 이상의.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이제 이쪽에 딴지에 계시는 그 일부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 공장만 보고 다른 채널들은 전혀 안 보시는 분들을 네. 제외하고는 네. 더 이상의 지지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민주당 당원들은 특정 스피커에 휘둘리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그 어리석은 분들이 일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자, 그래요. 스텝이 꼬인 조국 혁신당. 지방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할 역할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이제 거의 축소가 됐고요. 네. 어저께 의총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분께서는 네. 만약에 조국 혁신당에서 서울이나 부산에 나오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우려를 표하면서 합당을 어르신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이 너무 기우죠, 기우. 예. 그게 우리 선거에 나가보신 김원박께서 잘 아시겠지만 네.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것보다 광역단체장 선거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뒤에 공이 하나 더 붙는 정도의 액수가 들어가고요. 한 뭐 저기 수십억이 들어요, 사실은. 아주 정말 아주 검소하게 써도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봤을 때 선거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만큼의 득표율을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후보자들이 나올 것이며, 저는 이제 뭐 기초 단체장, 기초 의원들 뭐 이제 아니면 뭐 이제 그렇게 비례로 광역 의회 나오시는 분들 말고 광역 단체장들은 나오시는 분들 자체가 거의 저는 이제 후보를 못 구할 것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 조국 대표도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까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의 마지막 선거 연대라는 명분을 통해서 민주당으로부터 뭔가 어떤 양보를 받는 구도 말고는 사실상 광역단체장은 본인 스스로도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궐선거 지역에는 그분이 이제 여의도로 들어오고 싶은 어떤 이제 마인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그거는 마지막까지 트라이를 하실 것이다라고 보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 지금 조국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그 복잡한 셈법 때문에 밤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SNS를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예. 오늘 이제 9시에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아마도 이제 뭐 독자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치르겠다. 국민들의 이 지지를 받아서 유력한 수권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뭐 이따위 하나만한 얘기를 할 것 같죠? 그게 정론인데, 그게 정수인데. 네. 우리가 이제 며칠 전 기자회견을 보지 않았습니까? 13일까지 이제 민주당에서 합당한 답변이 없으면은 뭐 이제 합당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비장하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떤 기자가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일정이 있어갖고 조금만 늦추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약간 좀 그게 있듯이 이제 지금 김원마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국 혁신당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통해서 앞으로 뭐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정수예요. 정수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면은 기자가 물어봅니다. 선거 연대는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선거 연대를 하면 또 선거 연대를 해야죠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뭔가 이제 자신의 여의도로서의 또 어떤 그 가기 위한 욕망은 또 이걸 또 숨기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가오가 완전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오늘은 뭐 우리가 자력갱생하겠다 이런 얘기 하겠지만은 실상은 뒤에서는 이거 뭐야? 우리의 지분도 보장해 줘야지. 이래야 합당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흔들 것이고 또 당내 친문 의원들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든 조국과 대화에 나서라. 조국이 저렇게 수틀려 가지고 지방선거 때 회방 넣으면은 우리 민주당이 손해 본다. 이런 식의 이야기 떠들고 다닐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박지원이죠. 그 양반들 나팔을 부니까. 그 영감님 말 말고 저기 친문 세력 중에서도 그렇게 할 인간들이 많고 또 김어준이 또 뒷받침해 줄 겁니다. 틀림없이. 이제 다시 그렇게 이제는 이제 합당은 물 건너 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선거 연대를 통해서 아무튼 뭔가를 계속 이렇게 이제 붙여 놓으려고 아마 이제 플랜 B를 가동시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두일 TV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초청하셨어요. 최근에 강미정 성추행 피해 사건, 강미정 대변인이 피해를 입은 그 사건 첫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에 김두일 작가님도 강미정 전 대변인도 참석을 했고요. 공판정 분위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당시 어땠습니까? 그날 저는 굉장히 많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여기 서울중앙지검이 되게 삼엄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건이 이 정도로 그렇게 이 사회적 관심사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김보엽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쪽에 한학자. 그랬군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제 이 입장부터 삼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보엽 재판에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한 7, 8명 정도 왔어요. KBS에서도 왔고, 뭐 동아일보에서도 왔고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관심도가 높았고 그거에 이제 그 피고인 김보엽은 굉장히 좀 그 다 뭐 언론사 후배들이니까는 굉장히 좀 뭔가 좀 위축이 된 모습도 살짝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 예. 그렇게 보였고 이제 그날은 이제 그 준비기일로 인정신문을 하는 날이다. 이제 검사가 공소 요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2024년 그 8월달 택시 안에서의 그 강제수 성추행과 12월달 노래방에서의 성추행이 이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상대로 2번이나 성추행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2번이 있었는데 택시 안에서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이제 피고인 김보엽 측은 아예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을 했고, 택시 건은 부인.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래방 건은 이 터치 자체는 인정을 했으나 예.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이게 되게 웃긴 거죠. 뭐 만지긴 만졌는데 성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약간 그게 생각나서 저는 좀 되게 웃겼고 그러면은 그게 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를 보면은 택시의 경우는 택시 기사 말고는 이제 별다른 목격자가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또 검찰이 증거를 냈는데 그 어떤 블랙박스 영상을 낸 게 아니라 이제 그 텍스트로 된 내용을 내서 뭔가 이제 변호인 측에서 봤을 때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구나 싶어서 왠지 부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었고 그리고 노래방의 경우는 워낙 보는 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뭐 아예 그냥 그렇게 그 뭐 터치 자체가 없었다 뭐 그런 데서 통으로 부정하긴 부담스러웠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리적인 해석의 다툼의 영역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았고 그래서 뭐 그날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 피고인 측이나 피고인 측에서는 재판을 좀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기술은 대체 왜 쓰는 건가요? 그럼 이거 여기서부터는 저의 이제 그 뇌피셜 해석의 영역인데 한참 이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그 노래방에 있었던 수많은 당직자들이 아마도 김보엽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유리한 진술. 김보엽 씨에게. 김보엽한테.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이제 그 목격자 분께서 이제 김보엽에게 불리한 짓을 즉 이제 그날의 진실을 얘기해 줌으로써 이게 이제 기소까지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조국 혁신당과 김보엽은 서로 이해관계가 저는 이제 맞는다고 보고 있는데 김보엽은 유리한 진술을 좀 받는 게 아무래도 본인한테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이제 지금이야 이제 결론이 났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합당에 대한 게 한참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논의 중이었기 때문에 그게 찬물을 끼얹어서도 안 되고 또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이게 최대한 뒤로 이제 늦춰주는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아마 뭐 좀 이렇게 그 재판을 뒤로 미루는 쪽으로 그렇게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그냥 추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추행 가해자와 조국 혁신당이 한 몸이란 얘기 아닙니까? 뭐 또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가뜩이나 고소가 지금 또 신우석이 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 추정을 한번 해봤다. 뭐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좀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성비위 사건 피해자를 대하는 조국 당의 입장이 정상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또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조국 혁신당의 태도. 지금 김보엽 씨는 지금 이 출당된 상황인 거죠? 네네, 출당됐고 재판 중이고. 다른 이제 가해자로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았던 신우석, 뭐 어차피 다 언론에 공개가 됐으니까 신우석 전 사무부총장과 또 뜬금없이 그 노래방에 있었던 이제 지금 뭐 당직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지역위원장도 맡고 있고 뭐 당직자라고 할 수 있는 이규원, 윤재관 등이 저를 원래 고소를 했어요. 저를 고소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고소자 중에 이제 이 성명 불상자 김두일에게 내부 정보를 준 성명 불상자도 같이 고소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강미정님한테 사실 저한테 내부 정보를 준 사람은 강미정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사람 더 있어요. 몇 사람 더 있는데 이제 그 강미정님에게 물어봤죠. 이걸 지금 내가 강미정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은 나의 조사는 굉장히 수월하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강미정님은 굉장히 좀 더 피곤해질 수가 있다. 뭐 왜냐면 저는 그냥
이 제보자 보호를 완전하게 하고도 뭐 최악의 경우 재판을 통해서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물어봤는데 강미정님이 저 때문에 작가님이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고. 편하다고 그러겠습니까? 라고 또 예. 얘기를 하면서 예. 자기 이름을 경찰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경찰에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네. 제보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강미정은 맞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공익 제보자이자 성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날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노원경찰서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인 강미정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갈 거라고 믿고 얘기를 했고, 또한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노원경찰서에서 강미정님과 통화했을 때도 그냥 가볍게 참고인 진술로 끝날 거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며칠 있다가 피의자로 전환이 된 거죠.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비교해 봤는데 제 고소장과 강미정의 고소장이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애초에 목적이 그러면 김두희를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미정을 본인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색출하기 위한 거였나 싶어서 제가 좀 더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노원경찰서 쪽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왜 피해자를 그렇게 입건시키느냐 이걸 막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이제 찾아낸 거예요. 뭐예요? 그게 서울청에서 수사 지휘를 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찾아낸 거죠. 서울경찰청에서. 네, 서울경찰청에서. 예. 이거는 좀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언론한 충격이었는데 원래 그러니까 제 사건과 강미정 사건이 다 어쨌든 뭐 저쪽 신우석 쪽이 고소한 건과 이규원, 윤재원 쪽이 고소한 것이 다른 건데 이것을 병합 지휘를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병합 지휘를 서울청에서 했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원래는 참고인으로 쉽게 끝나려고 했던 것을 노원경찰서의 최초의 스탠스처럼 이게 이렇게 그 피의자를 입건을 강미정을 시킨 것은 손을 탔구나라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된 거고 그렇게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유추를 해보면 뭐 최근에 있었던 합당이나 아니면 지방선거에 있어서 강미정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이제 어떤 정치적인 합당이건 지선이건 너무나 이제 비교가 그러니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강미정의 말이 다 사실이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강미정을 입건시킨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또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무슨 이런 사건을 이렇게 클리어하게 못합니까? 이래놓고 무슨 앞으로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달라. 우리가 저기 뭐 사실상 준여당에 가까운 역할을 하겠다. 이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조국 씨는 본인 이름 따라서 만든 당에서 본인이 이런 역할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막강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도 이 정의로운 해법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효능감이 떨어지고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지지율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문재인 정권을 빼닮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맞아요. 너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당내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제 뭐 2차 피해를 당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당을 떠난 분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상처를 입고 탈당도 했고 혹은 여전히 남아서 그렇게 왜냐하면 그냥 이제 어제 강미정님이 이제 성격상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 분이 아닌데 어저께는 정말 열변을 토했어요. 그분이 열변을 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의도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 젊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에서 부조리한 일들을 지금 이제 성비위 사건 같은 부조리한 일들을 겪고 다른 곳에 이제 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알아볼 때 그러면은
당연히 전 직장에서 어땠는지 어떤 그런 레피테이션 체크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을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게 겁이 나니까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처음에 목소리를 냈다가 말을 바꾸던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는,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들이 그렇게 이런 상황까지도 이렇게 염두에 둔 해결 방법이라고 하면 그건 정말 나쁜 것이다라고 어저께 강미정 대변인이 정말 아주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를 냈었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어제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들은 게 뭐냐면은 네. 합당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조국 혁신당의 이제 이 당직자들이 꽤 많았었던 거예요. 대부분 다 합당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성비 문제 관련해서 원래는 사실상 이제 2차 가해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조국 민주당에 있는 앞으로 우리 같이 뭐 식구가 될 거니까 뭐 이러면서 얘기한 게 사실은 가해자였던 사람이 피해자를 도왔다라는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또 어저께 굉장히 이제 분노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두일 TV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른 아침 연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두일 작가님이었습니다.